네, 2022학년도 영구학교 운영 결과 보고에 강릉 남산초등학교의 자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남산초등학교의 교육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개요, 두 번째는 연구학교 운영 과제의 실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촬영했던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론 및 제언입니다. 마지막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입니다. 본 구역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 과제 설정,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2021년 당시 남산초등학교 학생 339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평가가 65%로 과반을 넘겼으며 학생들이 대부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받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당시에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52.4%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으나 학생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당시 남산초등학교의 교원 24명에게 여쭤봤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80%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이 왔으며 교원의 강한 긍정적 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대한민국 KCI에 등재된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문 수입니다. 2013년, 14년, 15년까지는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던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2016년부터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2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218건의 논문이 등재되었으며 지금은 더 많은 논문이 등재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전 국민의 인공지능 이해를 확산하고 인공지능 기반 시설,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산초등학교에서는 연구의 목적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을 일반화하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입니다.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포함하는 교육 여건 조성입니다. 두 번째 연구 과제는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실제로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구 과제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을 전개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는 핵심 용어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 역량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은 DKAP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디지털 시민 역량을 5가지로 정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디지털 시민 역량 5가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안을 마련합니다.
DKAP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시민성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긴급수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행 기대로부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파트 2입니다. 본 구역에서는 연구 과제를 수행한 사진 자료, 학생 교육활동 동영상 자료, 연구 결과 일반화를 위해 제작한 교육과정 분석 자료,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과정안 등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컴퓨터실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을 들여 컴퓨터실에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였으나 바닥과 전면 디스플레이, 칠판 등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컴퓨터실은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생 교육을 위한 환경으로 환경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 학교의 유휴 교실이었던 탈의실을 연구학교 주재 운영을 위한 정보교육실로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정보교육실은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과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에 전체 연수를 실시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전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사진과 같이 학교 내에서 자율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과 같습니다. 6월에는 언플러그드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보드게임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수업 재구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학교의 주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수이기도 했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인공지능 기술 기초 소양 신장을 위하여 교과에 융합한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또한 전체 연수 이외에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선생님들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 교수 역량을 신장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초 소양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관한 연수도 진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이 적용된 수업을 나누고 학년별로 교육활동에 관하여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과정에서 연구학교가 정확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자체 컨설팅을 3월, 4월, 9월,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내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학교 주제와 관련된 공동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구성원에 한 달 동안 학급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태도를 나누기 위하여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활용하여 교육 나눔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나눔회에서는 연구학교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교사가 느낀 점과 학생이 보이는 점, 또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눔으로써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교육 나눔회에서는 연구학교 주제와 관련된 현장 체험 학습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한 수업 공개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게더타운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시하였으며 최대 51명의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이 동시에 접속하여 수업 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연구과제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단원별로 진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동을 분석하여
교육 활동별로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시민 역량을 체크하고 이를 온라인 교무실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 분석 자료를 분류하여 온라인 교무실 공간에 공유하였습니다. 이제 남산초등학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개요를 통해 수업에 대하여 빠르게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민 역량이 체크되어 있어 해당 수업을 통해 어떤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의 주제 및 개관입니다. 수업 주제 및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글로써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의 흐름 및 평가 계획입니다. 각 차시의 수업의 흐름과 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정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스파이더 다이어그램을 삽입하여 해당 차시를 통해 어떠한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43종의 교수학습 과정안 일반화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일반화 자료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동영상 자료는 강릉의 아르떼 미술관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이 최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체험하고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참여 미술을 경험한 동영상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디지털 시민 역량을 자기의 생활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 학습을 준비하였고 학생들도 몹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스승의 날 편지 쓰기 활동입니다. 디지털 그림 그리기 동아리 4학년에서 운영하여 주셨는데요. 학생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자동 채색 프로그램 AI 웹툰 페인터를 사용하여 기억에 남는 선생님께 편지 쓰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해짐에 따라 거리가 먼 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AI 캠프를 진행한 한 장면입니다. 호라이즌 워크룸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활용 교실을 체험했고 실감형 콘텐츠인 AR, VR을 제작하고 서로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큘러스 퀘스트를 활용하여 최신 기술이 학생들의 삶 가까이에 들어와 있음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공지능 활용 댄스 동아리 영상입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 얼굴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고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끼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얻은 결과 데이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차년도 연구계획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에서는 연구학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로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두 번째는 연구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시민 역량 측정 도구로 본교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측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융합 교육 수업에 만족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몹시 높은 긍정평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71.1, 학부모 75, 교사 79.2%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수업에 대하여 만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교 교육 공동체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62.5, 학부모 68.8, 교사 70.9%로 3분의 2 가량의 구성원이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하여 이해 수준이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공지능 교육이 내년에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 74.6, 학부모 98.5, 교사 83.3%로 많은 구성원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학생의 경우 세 문항 중 위 항목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의 효과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전후에 디지털 시민 역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 적용한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을 경험한 252명 학생 중 화면 오른쪽 중간에 보이는 불성실 응답 방지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통계는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전후의 디지털 시민 역량은 하위 영역 5가지 모두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평가 도구에 따라 평균이 3점 이상인 디지털 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보안은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이 3점 이하에 형성된 디지털 윤리, 디지털 창의성 및 협업 능력의 경우 교육과정 적용 후에도 비교적 낮은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 문항을 각 문항별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은 문항은 차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위 항목에 집중하여 교육 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항 분석 결과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문항의 경우 차년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연구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1-7 문항은 학생들의 평균이 4.21로 높은 평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올해 진행한 교육 활동을 선별하여 발전시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 학교 자체 평가회에서 전체 문항의 평균이 3점 이하로 형성된 디지털 윤리와 디지털 창의성 및 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별에 따른 디지털 시민 역량 분석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 중 성별에 따라 디지털 시민 역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적용 전 디지털 보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들이 다소 높은 평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보안의 경우 여학생 집단이 더 높은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차이가 유의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적용 후에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두 집단 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 역량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적용에서 학년별로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 역량이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 창의성 및 협업 능력 두 하위 항목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디지털 활용의 경우 4학년보다는 5, 6학년이, 디지털 창의성 및 협업 능력의 경우 4학년보다는 5학년이 유의한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따라 디지털 시민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든 하위 항목에 대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디지털 시민 역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영향을 준 요인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제 중심 수업, 다양한 활동, 실생활로의 확장, 기술 이해, 흥미, 편리함 등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적용할 때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하여 위 범주에 집중한다면 더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내용, 수준, 기능 부족, 교구 부족, 부담감, 무관심 등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년도 연구학교를 운영할 때 위 항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일반 학교에서도 위 항목에 주의하여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4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육 공동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연구 주제를 1학년 어린이들에게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수도 많이 듣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놓고 수업에 대해서 공동 연구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1학년 아이들은 발달상 구체적 조작기로 직관과 지각에 의존합니다. 또한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신체 움직임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에 1학년에서는 동아리 활동 시간을 이용해 순차, 패턴, 조건 등의 알고리즘을 교육놀이와 연계하여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교사 혼자라면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수업에 적용해 보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스마트 패드를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보니까 즐겁게 참여하는 점에 있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또 약간 어려웠던 점은 아이들이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 관련된 수준을 적당히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윤리 그리고 디지털 보안 등등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개 수업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지도안을 살펴보고 또 수업 끝난 다음에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서 저 자신이 교사로서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단 연구학교에서 그 AI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조차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막막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잘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AI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을지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많은 선생님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준 것 같아 뿌듯합니다. 느낀 점은 일단
AI를 활용해서 많은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연수도 듣고 또 주변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서 생각보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좀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학년은 학교 적응과 한글 문해 습득이 우선이므로 2학기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년에 다시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동아리 활동 시간 이외에도 국어, 수학, 통합교과에 확대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진행됐던 것 중에는 이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도구, 채색 도구를 활용해서 미술 교과를 진행하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많이 보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그걸 적용해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채색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구글 아트앤컬처나 오토드로우 같은 미술 관련해서 미술 교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도구들이 굉장히 다른 교과와 연계하기도 편리하고 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전자도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앞으로도 계속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AI 미술 쪽을 많이 했는데 미술 음악 쪽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심화된 걸로 해서 웹툰 AI 인공지능 웹툰 만들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잘 활용해서 멋진 웹툰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블럭 코딩 수업을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처음에 좀 쉽지 않았는데 난이도를 좀 높여가면서 내년까지 이어간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고 같은 게 좀 더 복잡하게 다룰 수 있는 거를 배워서 아이들이랑 더 많이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엔트리 같은 경우도 좀 짧게 배우긴 했는데 더 자세하게 배워서 게임 같은 걸 만든다거나 아이들이 수업한 걸 복습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보는 것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교육이 초등학교급에서 이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아이들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고 교사들이 노력을 한다면은 이 초등학교에서도 행해질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곳에 굉장히 부담감도 많이 느꼈고 마냥 어려운 것 그리고 내 수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구학교 진행을 하면서 여전히 인공지능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많이 하면서 내년이나 내후년 또는 그 앞으로 더 먼 미래에도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한 교육 활동을 아이들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조금 제 자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옛날에는 약간 저희가 알파고나 자율주행차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좋은 프로그램,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들 이런 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연구학교를 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초등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상 공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좀 어려운 느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인공지능인가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막막하게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단순하고 재밌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유발
부분이나 또 배운 걸 뭔가 적용해서 작품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도가 많고 또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흥미도 올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함에 있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인간이며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인류에게 긍정적일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